권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오래 한다는 평가가 있죠. 네. 그런데 일을 한 만큼 인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불신이 굉장히 크다고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좀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의 많은 조사들에서 드러났듯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감이 좀 낮은 편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면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면 결국엔 더 잘 살게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앵커는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앵커와 생각을 같이 하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성공하려면 노력만큼이나 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대체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 한국인은 16%에 불과했고요. 무려 70%가 성공에는 노력만큼 운도 따라야 한다. 14%는 노력은 별 의미가 없다. 운과 연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여전히 OECD에서 노동시간이 5번째로 길다고 집계될 정도로 바쁜 사람들인데 정작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따라오리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꽤 차이가 큰가 봅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노력에 대한 인식이 좀 비관적인 걸로 나타난 독일과 일본, 그리고 여긴 없지만 그리스 사람들도 50% 정도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운과 연줄이 노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까지 합쳐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10%포인트 이상씩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은 50에서 60% 가까이가 노력하면 결국 잘 살게 된다. 노력하면 한 만큼 보상이 따라올 거란 인식이 절반을 훌쩍 넘었고요. 노력의 중요성에 가장 크게 동의하는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노력만큼 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운과 연줄이 전부야. 노력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쪽만 잘라서 보면 또 세계에서 가장 그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치관의 구성이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노동과 노력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온전히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약한 상태.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체념하는 면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정책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세계 가치관 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1981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온 전 세계에서 연구 자료로 널리 인용되는 조사인데요. 어제 발표된 내용은 세계 24개 나라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모은 결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과 18년에 조사해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최근 몇 년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 이런 분위기가 좀 커져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면이 좀 드러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가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이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딱 중간 정도, 24개국 중에서 13번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제일 단호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90%까지 됐고요. 대체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비롯해서 오히려 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워라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워라밸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단, 그래도 노동은 해야 된다.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을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에 불과합니다. 미국도 44%에 그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74%가 그래도 일을 안 하면 게을러지는 거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고요. 일본은 65%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이른바 비혼 청년들이 늘고 있고 또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이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쪽이 어느 쪽일까? 이걸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특히 이른바 워라밸, 일과 여가 시간 사이의 균형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해 본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혼자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 시간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더 행복했는데요. 아이가 없는 것보다 아이가 한 명 있으면, 그리고 한 명보다는 2명 이상일 때 대체로 삶에 더 만족하더라는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 그러니까 워라밸에 대해 지난해 성인 남녀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취업자 17,500여 명만 따로 집중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응답자 중에서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모두 워킹맘입니다. 일단 삶에 대한 만족도와 워라밸 모두 1점부터 7점까지 점수로 환산했습니다. 4점이 기준입니다. 4가 넘어야 만족에 가깝고 숫자가 클수록 만족도가 큰 겁니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4.47 수준이었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는 정도. 하지만 굳이 말하면 만족에 가깝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 그러면 워라밸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집단이 어딘가 좀 궁금한데 어떤 집단인가요? 일단 기혼자들이 대체로 더 좋았습니다. 20대만 예외입니다. 20대에 결혼하면 결혼 안 한 친구들보다 워라밸이 훅 떨어집니다. 그런데 30대부터는 모든 연령대에서 기혼자가 워라밸이 더 좋고 50대로 가면 차이가 꽤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혼자들 중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없고를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좀 예상대로입니다. 아이가 없는 기혼 남녀의 워라밸이 더 좋습니다. 남성은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워킹맘들의 워라밸이 훅 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맞벌이여도 여전히 양육 부담을 여성들이 좀 더 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30대에서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어도 어린 나이대죠.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냐 아니냐로 구분지어 봤더니 초등학교를 가고 나면 대체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40대인데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를 안 갔다. 이 사람들의 워라밸이 초등생 이상 큰 자녀를 둔 사람들과 가장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약간 늦게 낳으니까 많이 바쁩니다. 근데 워라밸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은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를 안 간 맞벌이거나 한부모인데 가구 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 미만인 경우였습니다. 이 집단이 기혼이면서 아이가 있는 가정 중에서 유일하게 워라밸이 4점 미만, 불만족에 더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저소득 미취학 아동 가정에 정책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나 없으나 이 워라밸이 삶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요. 워라밸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집의 행복감이 아이가 없는 집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워라밸에 좀 만족하는 편이면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했습니다. 5.28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눈에 띄게 높은 점수입니다. 유자녀 가정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의 삶의 질이 높은 편이었어요. 역시 자식은 어려서 효도를 다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한 결과인데요. 아무튼 일과 여가 사이에 균형이 좀 잡히기만 해도 어린 자녀 맞벌이 부부가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퇴근이 늦는데 아이를 낳고 행복하라고 할 순 없다.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숫자입니다. 네,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유자녀일수록 높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둘 이상 돼야 삶에 대한 만족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워라밸 좋은 4인 가정 맞벌이가 제일 행복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오손도손 살다 보니 더 행복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건 되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기혼자들 중에서 삶의 질이 특히 처진다고 답한 워라밸이 떨어지는 유자녀 가족의 부담을 나눠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